안녕하세요. 한의사 유재현입니다. 올해로 환자를 진료한 지도 35년이 넘었습니다. 나이 들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는 일이 제 진료의 가장 큰 몫이 됐습니다. 며칠 전 진료실 바깥 기다리시던 두 분 할머니께서 나누시던 이야기가 문득 귀에 들어왔습니다. 언니, 나 이거 좀 봐봐. 팔뚝에 세점이 생겼는데 요즘 들어서 색이 자꾸 진해지고 이상하게 퍼지는 것 같지 않아? 어머, 그러게 색이 좀 탁하네. 혹시 모르니까 병원 한번 가봐. 요즘은 점도 암이라더라. 그 대화가 짧게 끝났지만 그 안엔 참 많은 어르신들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설마 나한테까지 그런 병이 오겠어? 나이 들면 뭐 하나쯤은 생기지, 그냥 넘기지 뭐. 하지만 저는 그 그냥이라는 말이 가끔은 우리 건강을 너무 멀리 밀어낸다고 생각합니다. 흑색종.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흑색종은 점처럼 보이지만 점이 아닐 수 있는 피부암입니다. 피부암 중에서도 가장 악성도가 높고 조기에 발견하지 않으면 다른 장기로 빠르게 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원래 있던 점인데요? 젊을 때부터 있었어요. 아프지도 않고 가렵지도 않은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흑색종은 대부분 새로 생긴 점이거나 원래 있던 점이 변화하면서 시작됩니다. 그 변화는 아주 조용히 다가오고 한번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기도 합니다. 제가 진료 중에 자주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대부분 말 대신 모양을 바꿉니다. 작은 점, 옅은 변색, 살짝 올라온 돌기. 그 모든 것이 말 대신 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세대는 자식들 걱정은 늘 하면서 정작 내 몸엔 괜찮아, 괜찮아 하며 지나쳐온 게 많죠. 하지만 이젠 내 건강도 미뤄두지 말아야 할 차례입니다. 남은 시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죠. 그리고 지금 이 영상도 그 시간을 위한 소중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나이 드신 분 중에 이거 그냥 점이지 뭐 하고 넘기시는 분 있다면 오늘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 지금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이런 건강 이야기가 필요한 분들에게 더 잘 전달될 수 있습니다.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진짜 중요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흑색종이 어디에 잘 생기는지, 왜 생기는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조금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유재현 한의사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흑색종은 겉보기엔 그냥 점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점 아니냐고 하시죠. 하지만 점과 흑색종은 출발이 다르고 끝도 다릅니다. 저는 지난 가을 76세 할머니 한 분을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왼쪽 발바닥에 점처럼 생긴 갈색 반점이 있었는데 그분 말씀이 여름에 시골 갔다 왔더니 생겼다고 하시더군요. 사이즈는 7 정도, 모양은 조금 퍼져 있었고 무엇보다 가장자리 색이 다르고 조금씩 올라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의사지만 이런 경우는 반드시 피부과를 권해드립니다. 이건 제가 보기엔 일반 점은 아닙니다. 조직 검사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믿는 피부과 선생님 있으니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결과는 초기 흑색종. 다행히 수술로 완전히 제거되었고 지금도 경과는 좋습니다. 조금만 더 미뤘다면 전이 위험이 매우 컸을 겁니다. 흑색종은 왜 손발, 특히 발바닥에서 많이 생길까요? 흑색종은 피부암 중에서도 독하디 독한 암입니다. 가장 무섭고 가장 빨리 퍼지고 가장 알아차리기 어려운 암이죠. 특이한 건 이 흑색종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겐 발바닥, 발가락, 손바닥, 손톱 밑 같은 자외선이 잘 닿지 않는 부위에서 자주 생긴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햇빛 때문이 아니라면 왜 하필 손발이냐고요? 저도 처음엔 궁금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랜 진료를 하다 보니 어느 정도 이해가 되더군요. 이 부위들은 생각보다 많이 눌리고 많이 쓸리고 자주 다치는 곳입니다. 좁은 신발, 오래 걷기, 무릎을 꿇거나 바닥에 오래 앉아 일할 때 반복된 마찰, 그 자극이 쌓이고 쌓여서 세포가 변이를 일으키는 거죠. 한 분은 평소에 햇빛을 많이 받는 얼굴, 그 중에서도 코 옆에 점이 생기셨습니다.
원래 없던 건데 여름 지나고 생겼어요. 김이인가 싶었죠? 그런데 점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진해지고 색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그분도 처음엔 별일 아니겠지 하고 넘기셨다가 세수를 하다가 자꾸 손끝에 걸린다는 느낌에 이상해서 병원을 찾으셨죠. 검사 결과는 흑색종 2기. 바로 절제 수술을 받으셨고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햇빛에 자주 노출되는 얼굴 부위, 특히 코 옆, 눈 아래, 뺨은 흑색종이 흔하게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김이겠지 하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햇빛 몸에 좋은 건 알지만 자외선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햇빛을 피하면 안 된다고 배워왔습니다. 비타민 D도 만들어주고 기분도 좋아지니까요. 그런데요, 자외선은 양날의 칼입니다. 어릴 때 논밭에서, 마당에서, 뒷산에서 모자도 안 쓰고 몇 시간을 걷고 일하고 그러셨죠? 그 자외선이 피부 세포의 DNA를 손상시키고 그 흔적이 쌓이다 보면 세포가 변형되기도 합니다. 흑색종은 특히 그런 누적된 자외선 노출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등이나 팔처럼 햇빛 많이 받는데 생기는데 우리는 손발에서 더 자주 생기죠. 자외선 때문만은 아니지만 자외선이 도화선이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 제가 꼭 드리는 말이 있어요. 귀찮아도 선크림 꼭 바르셔야 합니다. 햇빛은 잠깐이지만 피부암은 오래 갑니다. 특히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는 모자 쓰시고 소매 긴 옷 입으시고 선크림도 듬뿍 바르세요. 한 번 바르고 끝이 아니라 2시간마다 덧바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상한 점이 생겼는데 아프지도 않다고요? 그게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흑색종이 무서운 이유는 아프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렵지도 않고 피도 안 나고 따끔하지도 않으니까 그냥 놔두게 됩니다. 72세 여성 환자 한 분이 그러셨습니다. 어깨 뒤쪽에 점이 있는데 손으로 긁을 때 걸려요. 거울로 보여드렸더니 팔쯤 되는 검은 반점, 가장자리가 번져 있었고 한쪽만 불룩했어요. 저는 이건 일반점이 아닙니다. 꼭 피부과 가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그분도 흑색종 진단 받으셨고 조기 수술로 건강을 지키셨습니다. 흑색종은 신호를 줍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이상하네 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문제죠. 색이 변합니다. 모양이 이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솟아오릅니다. 가장자리가 퍼지고 겉이 울퉁불퉁해집니다. 이 중 하나라도 보이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발톱 밑에 생긴 검은 줄, 멍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흑색종은 꼭 점처럼만 생기지 않습니다. 손톱이나 발톱 아래에 생긴 검은 선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특히 엄지발톱, 엄지손톱에 잘 생기는데 초기에는 그냥 멍이 들었나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이 점점 굵어지고 옆으로 번지거나 피부까지 검게 변해가면 그건 분명히 의심해 봐야 할 신호입니다. 이런 선은 절대 레이저로 지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우선 피부과에서 조직 검사를 받아보시고 확실하게 진단받으셔야 합니다. 그냥 오래된 점이라 괜찮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젊을 때부터 있었던 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있었어요. 이제 와서 이상하긴 왜 이상하겠어요? 그런데요, 오래된 점도 변합니다. 그 변화가 시작되면 그땐 단순한 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꼭 여쭙는 게 있습니다. 이 점 예전보다 커졌나요? 색이 진해졌나요? 가끔 긁히거나 피가 나기도 하나요? 이 중에 하나라도 내라고 하신다면 그건 점이 아니라 경고일 수 있습니다. 흑색종은 무서운 병이지만 초기에 발견되면 90% 이상 완치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팔에 생긴 점이든 발바닥에 생긴 점이든 그냥 넘기지 마세요. 혹시 몰라서 나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귀찮아도가 내 건강을 지켜줍니다. 흑색종과 점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건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선생님, 이거 그냥 점이죠? 어릴 때 생긴 거예요. 그냥 색이 좀 진해졌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변화가 있었는지를 먼저 여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드리죠. 우린 이걸 ABCD라는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자, 지금부터 그 기준을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AAC 머틀이 비대칭입니다. 점은 대부분 좌우 대칭입니다. 양쪽을 접어도 모양이 비슷하죠. 하지만 흑색종은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모양이 기울어져 있고 울퉁불퉁하게 퍼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이상하게 한쪽으로 자란다고 느껴지면 그건 점이 아니라 신호일 수 있습니다. 비보더 경계입니다. 점의 경계는 또렷하고 매끄럽습니다. 하지만 흑색종은 삐죽삐죽하고 번진 것처럼 퍼져 있고 마치 먹물 번진 종이 끝자락처럼 들쑥날쑥한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 중 이런 얘기를 하죠. 점이 퍼지는 건 괜찮은데 경계가 사라지는 건 주의해야 해요. C 컬러 색입니다. 보통 점은 갈색이나 검정색 하나로 일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흑색종은 검정, 갈색, 붉은색, 푸른색 등이 한 점 안에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색이 진하고 예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색이 다양한 점은 위험한 점일 수 있습니다. D 다이애머터 크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경계로 삼는 건 6mm입니다. 6mm가 어느 정도예요? 하고 물으시면 제가 꼭 알려드리는 게 있습니다. 연필 뒤에 붙은 지우개, 그게 딱 6mm 정도입니다. 그 지우개보다 큰 점, 그리고 점점 커지는 점이라면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에볼루션,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예전보다 크기가 커졌다. 색이 더 진해졌다. 표면이 거칠어지고 튀어나왔다. 가끔 피가 난다. 딱지가 앉았다가 떨어지고 다시 생긴다. 이런 변화가 있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자주 듣는 질문 하나 더, 원래 있던 점도 변할 수 있나요? 네, 오래된 점도 암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천성 모반 중에서도 크기가 20cm 이상인 거대 모반은 위험군으로 분류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69세 남성분은 젊을 때부터 있던 점이라며 발등에 난 점을 보여주셨습니다. 30년 넘게 그 자리에 있었는데 최근 들어 피가 났고 만질 때 아프다고 하셨어요. 실제로 봤을 땐 검정색과 붉은빛이 섞여 있고 겉은 껍질처럼 일어나 있었습니다. 이건 꼭 검사 받아보셔야 합니다. 제가 그렇게 권유했고 결과는 초기 흑색종이었습니다. 그분 말씀이 기억납니다. 30년 넘게 아무 일 없던 점이 갑자기 이럴 줄 몰랐어요. 병원 가면 무조건 수술해야 하나요? 이런 걱정도 많이 하시죠? 병원 가면 전부터 떼자고 하지 않냐? 괜히 건드렸다가 더 번지는 거 아니냐? 하지만 요즘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피부과에서는 먼저 더모스코피 검사라는 걸 합니다. 이건 피부를 확대한 기구로 깊이, 색, 경계, 조직 구조를 미리 살펴보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떼지 않고 먼저 본다는 거죠. 그 다음 필요하면 조직 검사를 합니다. 작은 부위를 떼어내 현미경으로 검사하는 건데 초기에만 발견되면 수술로 완치가 가능합니다. 진단이 무서워 병원을 못 가시겠다고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런 스타일이셨거든요. 괜히 들춰봐서 뭐 나오면 어쩌냐? 그게 참 어르신들 마음이죠. 그런데요, 그 마음 그대로 두시면 더 위험해집니다. 병원 가보시고 이거 그냥 점이네요. 괜찮습니다. 그 말 듣고 오시면 마음이 얼마나 놓이시는지 몰라요. 반대로 정말 뭔가 있다면 빨리 알아서 바로 치료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실제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흑색종은 어느 정도 진행됐느냐에 따라 치료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가장 초기에 발견된 경우, 즉 1기나 2기일 때는 암이 피부에만 머물러 있는 상태라서 절제 수술만으로도 완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암세포가 림프절까지 번진 3기부터는 수술만으로는 부족해서 수술 후에 면역치료나 표적치료를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심한 경우인 4기, 즉 장기까지 전이된 상태에서는 수술보다 항암치료와 면역치료 중심으로 치료가 진행됩니다. 이때는 치료 과정도 길어지고 몸의 회복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초기에 발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치료법이 제한적이었지만 요즘은 면역항암제, 유전자 타깃 치료제도 있어 생존율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치료보다 중요한 건 결국 이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상하다고 느낀 그 순간 검사를 받는 것.
귀찮아도 선크림 바르고 몸의 점을 살펴보는 것. 그 작은 습관이 당신의 생명을 지켜주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점 하나였을 뿐인데 삶을 바꾼 변화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점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62세 여성분이셨고 항상 똑같은 시간에 제 진료실을 찾아오시던 분입니다. 늘 그러듯이 허리침을 맞고 나가시려던 찰나 팔에 생긴 점을 한번 보여주시더군요. 이거 그냥 점이죠? 예전에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즘 자꾸 옷에 걸리는 느낌이 나요. 만지면 좀 도톰하고요. 그 순간 제 눈엔 그 점이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검고 갈색이 섞여 있었고 중앙은 볼록하고 가장자리는 퍼져 있었고 무엇보다 색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그라데이션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조직 검사 받아보셔야 해요. 지금처럼 작을 때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며칠 후 초기 흑색종 일기 진단을 받으셨고 바로 수술 일정이 잡혔습니다. 피부 일부를 절제하고 경과를 지켜봤죠. 수술 후 그분은 오히려 더 밝아졌습니다. 몇 달 뒤 다시 뵈었을 땐 그분의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선생님, 내가 그때 안 보여드렸으면 어쩔 뻔했어요. 사실 겁나서 보여줄까 말까 망설였는데 이제는 몸에 생기는 거 하나하나 다 살펴보게 됐어요.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다 감사하더군요.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마디 말이, 한 번의 권유가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그 사실을 저는 그날 또 한 번 확인했습니다. 흑색종은 조용히 다가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흑색종은 속도가 빠르고 티가 잘 안 납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가렵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그냥 점처럼 생겼어요. 멀쩡하던 점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커졌어요. 무심코 보니 이상해졌더라고요. 그러다 병원에 가면 이미 진행된 상태인 경우도 많습니다. 흑색종은 림프절을 거쳐 간이나 폐, 뇌로 퍼지기도 합니다. 특히 두피, 발바닥, 손톱 밑에 생긴 흑색종은 늦게 발견되기 쉽고 전이 속도도 빠르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지만 초기에만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흑색종은 절망적인 병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봐온 많은 환자분들 중 초기 진단으로 완치되신 분들도 참 많습니다. 발바닥에 점 생겼다가 수술 후 깨끗해졌어요. 손톱 밑 검은 주리 이상해서 병원 갔다가 살았어요. 팔에 있던 점이 자꾸 커지길래 갔더니 흑색종, 근데 다행히 초기에 발견했죠. 이런 분들은 오히려 더 건강을 챙기시고 예방을 일상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예방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저는 매일 환자분들께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귀찮아도 선크림 꼭 바르세요. 햇빛 아래 나가야 하는 일 많죠? 장 보러 나가는 것도 마당에 나물 말리는 것도 다 햇빛 아래 일입니다. 햇빛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햇빛은 좋지만 자외선은 조심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엔 되도록 그늘에서 움직이시고 외출 30분 전엔 선크림 꼭 바르시고 2시간마다 한 번씩 덧바르시고 가능하면 모자, 긴 소매 옷, KF 마스크로 피부를 덮어주세요. 이런 습관 하나가 당신의 피부를 지키고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 그냥 넘기지 마세요. 어떤 점이 갑자기 커졌다면, 어떤 반점이 자꾸 색이 바뀐다면, 손톱 밑에 검은 줄이 생겼다면, 혹은 예전과 다르게 피부가 자꾸 긁히거나 불편해졌다면, 그건 그냥 나이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몸은 말을 못하지만 늘 조용히 모양으로, 색으로, 촉감으로 알려줍니다. 우리는 그걸 귀찮다고 외면하지 말고 한번 확인해 볼까? 하고 따뜻하게 응답해줘야 합니다. 흑색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한번 몸의 점을 체크해 보세요. 혹시 오늘 이야기 중에 나도 이런 점 있는데 하고 떠오른 게 있다면 그걸 그냥 넘기지 마세요. 가까운 피부과에 가셔서 확인받는 그 한 걸음이 당신의 다음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 조용히 따뜻하게 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 응원이 또 다른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지혜 한 첩이 전하는 건강하고 지혜로운 처방, 누군가의 몸과 마음에 따뜻하게 스며들기를 바라며 귀한 당신께 한 첩 드리고 갑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